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강등이란 뭘까요? 상위 리그에서 축구를 너무 못해서 하위 리그로 떨어지는 현상. 대구, 전북, 대전, 인천, 제주. 강등. 제주는 포항에 패하면서 코리아컵에서 떨어졌고 28라운드 수원FC에 패하면서 대구, 전북, 대전, 인천과 같이 잔류 경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5팀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작된 29라운드 위기의 5팀에 초점을 맞춰 리뷰해봤습니다. 제주 대 김천. 일단 김천은 최근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전역자 나오면 성적이 하락하는 상무팀 특징, 올해는 벗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무너지네요. 아직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라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제주는 리그에서 3연패지만 코리아컵까지 껴서 1무 4패입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3일 간격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했고 코리아컵은 탈락했고 중위권에서 강등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하죠. 경기는 제주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서진수의 번뜩이는 슈팅은 여전히 좋았고요. 특히 유리의 활약이 좋았는데 헤딩으로 패스하는 장면이나 몸으로 볼을 지켜주는 역할이 좋았습니다. 제가 유리 사용법에 대해서 참 의견이 많은데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그런데 김천의 김동원 키퍼가 선방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골이 안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잘 봤습니다. 자, 그대로 오. 김동원 골키퍼 마중 나옵니다. 야, 이거는 김동원 선수의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파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VAR실에서도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옷을 잡아당긴 건 맞는데 넘어지기 전까지 조금 긴 과정이어서 모호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느린 장면으로 보니 안태현의 슈팅 동작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PK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심판은 VAR 판독 후 PK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유리는 골을 넣었고 김천의 후반전 공격은 날카로웠지만 재계약한 김동준은 평소같이 빛났고 굴절! 골대! 그렇게 제주가 승리했습니다. 덕분에 강등권에서 그나마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코리아컵 탈락과 5경기 무승, 강등권 성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주 팬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포터즈 측에서 사과글을 올리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저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주가 이 정도면 밑에 팀들은 어쩌라고. 전북 대 서울. 서울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무려 5경기 연속 승리. 놀랍습니다. 이런 경기력이라면 우승권까지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전북은 신입생들이 자리 잡으면서 늦게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연승을 챙기며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요.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5로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팬들도 선수들도 필승을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공격이 주가 될 줄 알았는데 양팀의 수비가 빛났던 경기였죠. 압박으로 빌드업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특히 양팀의 스트라이커가 수비에 고전하면서 공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전에 둘 다 교체되더라고요. 전북은 왼쪽, 전진우와 김태현의 합이 좋아 보였습니다만 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송민규의 드리블이 수비를 유인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지만 역시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승우와 문선민까지 들어오면서 전북의 기회가 많이 났는데 어우야.
경기는 이대로 0대0 무승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북이 조금 더 우세했고 승리도 가능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이기진 못했지만 5연승하는 서울을 상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죠. 그래도 아직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패스가 한 박자씩 느리거나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승우, 문선민이 경기를 잘 안 나와서 그런지 호흡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점들은 경기 뛰면서 차차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레드카드. 심판 판정 여부를 떠나서 올해 퇴장으로 망친 경기가 몇 경기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의가 좀 거칠었다는 거죠. 대전 대 광주. 광주는 제주와 상황이 비슷하죠. 똑같이 코리아컵에서 탈락했고 체력도 떨어지고 코리아컵 포함 1승 1무 3패입니다. 1무도 코리아컵에서 탈락하는 경기였어서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었죠. 대전은 치열하게 잔류 경쟁 중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무적이죠. 잔류 싸움은 승점 1점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경기를 봤는데 갑자기 윤도영 선수 골. 아니 0분의 골이라니 놀랍죠. 상황을 보면 대전의 압박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무려 5명이 압박을 하면서 광주 수비진에 부담을 줬고 특히 마사의 압박에 김경민 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윤도영의 골이 나온 거죠. 일단 대전이 잘했습니다. 압박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했고 통한 거죠. 광주의 입장에서는 참 심각합니다. 광주는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수비 라인까지 상대 선수를 유인하는 전술을 쓰죠. 그런데 공격이나 미들이라면 몰라도 수비 라인에서는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축구거든요. 바로 골 먹히니까 광주가 이번 시즌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압박 들어오면 실수해서 골 먹히는 게 올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잘해서 넣는 골보다 이렇게 허무하게 골을 먹히면 보는 사람도 기운이 쫙 떨어지는데 힘들게 뛰는 사람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초반에 광주의 플레이가 안 좋았고 자꾸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이 화를 안 내십니다. 야, 이종희 감독 생각이 많네요. 쿨링 브레이크가 지나도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고 수비를 보던 허율이 부상당하자 이정효 감독은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3명이나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광주의 교체 효과는 바로 나타났지만 파울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전의 거친 압박에 고전했고 특히 마지막 이창근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분경 이창근의 센스 있는 골킥이 김인균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와, 이거는 김인균이 공간을 잘 보고 뛰었고 이창근도 그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정확하게 공을 주는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이창근 골키퍼가 수많은 슈퍼세이를 보여줬고 축구의 카운터 어택의 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3초에 그쳤어요. 혹시나 했는데 다행히 이창근의 어시스트로 기록됐네요. 이렇게 경기는 대전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전은 12위에서 9위까지 올라가며 꼴찌를 탈출했고요. 광주는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을 바라보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제가 강등권 리뷰를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광주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광주가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순위는 7위로 강등권 팀들 중 가장 높지만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광주의 환경을 보면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감독님 화 안 내니까 더 무섭네요. 그냥 화를 내세요. 이정희 감독 약간 찡그리는 모습. 대구 대 인천 강등권 두 팀이 맞붙는 승점 6점짜리 경기 멸망전이라고 하죠. 잔류 레인저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한 경기였습니다. 까봉님 네이밍 센스가 참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팀 더 아무튼 최근 2연승을 달리는 대구와 2연패를 기록 중인 인천의 대결이었죠. 대구의 2연승 내용을 보면 김천과 포항이라는 강팀을 잡아냈는데 이기는 과정이 짜릿하기도 했고 역대급 골장면도 나오고 해서 자신감이 뿜뿜 차있는 상태고요. 인천의 2연패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필 잔류 경쟁 중인 대전과 전북을 상대로 진 거죠. 그래서인지 경기 초반에 조금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박창현 감독님과 비장한 모습의 최영근 감독님이 잡히더라고요. 최영근 감독님은 항상 비장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조였을 줄이야. 경기 초반 대구는 내려앉으면서 역습을 나가는 경기를 인천은 공격을 하는 모양을 갖춰 나갔습니다. 주도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혼잡했습니다만 실속을 챙긴 건 대구였죠. 왼쪽 정치인을 이용한 빠른 속공이 굉장히 적이었던 반면 인천은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수비에 밀려서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정치인의 골. 세징야의 압박이 성공했고 세징야가 이탈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부해버린 이탈로. 그러면서 정치인이 골을 넣었습니다. 대구의 선제골! 주인공은 정치인!
대팍은 폭발했고 분위기는 확실하게 대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후반전을 맞이했는데 인천은 이를 갈며 김보섭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김보섭이 무고사에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대구의 카이오가 가끔씩 전진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김도혁이 앞에서 끊어낸 게 컸습니다. 그리고 우당탕탕하며 김보섭이 크로스해서 무고사 골일 줄 알았는데 한 번 돌아서 다시 패스해서 골. 역시 무고사예요. 다음에 피니셔 무고사가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1대1 동점. 제가 알던 김보섭 선수는요, 슈팅에 자신이 있어서 드리블하면서 슛을 많이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있고 나쁘게 말하면 패스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김보섭이 좋은 패스 2번으로 무고사를 지원해준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명불허전 무고사. 패스가 좀 떠서 갔는데 보통의 스트라이커라면 이거 잡아놓고 2터치, 3터치까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사 보세요. 1터치로 내리찍듯이 뺨! 아무리 오승훈이라도 이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맞겠습니까? 괜히 득점일이 무고사가 아닙니다. 이게 스트라이커죠. 무고사가 득점왕이 유력했던 시즌에 J리그로 이적하면서 득점왕을 놓쳤거든요. 그때 아쉬워서 그림도 같이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득점왕 꼭 이루길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대구는 공격진이 조금 앞으로 나가면서 압박을 시전했는데 대구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잘했던 건 수비 시에 3선 4선 라인에 수비를 확실하게 해서 볼 배급을 차단했고 공격 시에는 롱볼 빌드업을 하는데 이게 잘 먹혔습니다. 대구 뒷공간에 뿌려주는 롱볼을 발빠른 김보석과 제르소가 속도를 이용해 잘 받은 거죠. 그렇게 인천이 주도권을 가져가던 중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아니 이번 라운드 하이라이트죠. 이번에는 떨어뜨릴 거 슛! 와, 저 경기 보다가 욕했잖아요. 김도혁 선수가 이렇게 감각적인 선수였나요? 제가 알기론 터프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병관의 오버헤드 킥골을 성공했을 때 제가 그랬죠. 살면서 오버헤드 킥골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 그중 2번을 올해 K리그에서 보내요.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하여 띄운 상태로 슛. 너무 멋집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김보섭의 어시스트. 아니 김보섭 선수 난사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이제 어시 난사를, 아니 어시 조준 사격을 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이 양팀 모두에게 중요했던 장면인 게, 만약 김도혁 선수가 조금 늦었고 요신호 선수가 조금 빨랐다면 이건 턱이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을 겁니다. 득점은커녕 레드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이겠죠. 즉 종이 몇 장 차이에 아슬아슬한 공간이 양팀의 승패를 좌지우지한 거죠. 그렇게 경기는 인천의 역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구는 이찬동, 에드가를 투입시키며 변화를 노려봤고 결정적인 찬스도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구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반전 잘 풀릴 때 추가골을 넣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친 것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네요. 자, 대구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헤더! 이거 맙니다. 이 프리 헤더였는데요. 네. 인천은 경기에 승리했지만 아직 축배를 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진 상대가 전부 우승을 바라보는 상위권 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또 어떤 팀입니까? K리그 생존 경쟁에서 남다른 저력을 보여줬던 팀이죠. 이번 경기로 팀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엎을 수 있어. 침착하게 경기해. 알았어? 좀 아쉬운데 뭐 좀 그려놔볼까? 그림은요, 역전을 만든 김도혁 선수의 멋진 골과 인천 세컨드킷의 강력한 색감의 영향을 받아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인천 잔류 팩터 장착.